영상 재미있게 시청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우리 채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더 나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녀노소 다짜고짜 영어회화 남다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4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네. 하지만 내가 어제 너에게 용돈을 줬잖아. 그렇지 않니? 이 말은 But I gave you pocket money yesterday. Didn't I?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어 동사를 찾으면 내가 줬잖아. 이게 주어 동사죠. 내가 주었다. 하지만 이란 말은 접속사죠. 그러나 하지만 그래서 bu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but I gave 주다 라는 말은 give인데 줬다, 줬잖아 이 말은 과거형이죠. 과거에 내가 너에게 줬다.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give의 과거형은 gave 불규칙 변화형이죠. give, gave, given 이렇게 변화합니다. give의 과거형 gave. 네, 혹시 요 불규칙 변화형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35일차 불규칙 변화형 그 수업을 더 연습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줬잖아. But I gave. 내가 주었다. 그 다음 목적을 찾아야죠. 뭘 줬습니까? 용돈을. 이게 목적어죠. 그래서 용돈 영어로는 pocket money 라고 합니다. 그래서 I gave pocket money. 내가 용돈을 줬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은 너에게 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누구누구에게.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너에게 라는 말이 될까요? 네, you gave 라는 동사 뒤에다가 you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gave는 주었다 고 you를 여기다 써버리면 너를 주었다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닙니다. 예. 영어에서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말할 때 동사 뒤에다가 바로 써주는데요. 이런 걸 간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네, 간접 목적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접 목적어라는 건 누구누구에게 란 뜻을 가진 말을 간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네, 영어에서는 목적어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말에서도 보통 목적어라고 하면 을을이 붙는 말을 목적어라고 하죠. 사과를 선물을 이런 게 우리나라 말에서도 목적어인데 물론 영어에서도 목적어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누구누구에게 라는 말도 목적어로 취급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동사의 대상, 영어에서 이제 목적어라고 하는 건 동사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동사의 대상에는 뭐뭐를 예를 들면 사과를 구매했다. 그럼 사과를 이게 동사의 구매했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누구누구에게 그 행위를 누구에게 했느냐 이것도 동사의 대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라는 말을 이제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냥 을을이 붙는 말 이런 것을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뭐뭐를 이걸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그럼 실제 문장에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를 쓸 때는 반드시 간접 목적어를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나중에 써주셔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해주다 이런 뜻의 문장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에서는 목적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 실제 문장에 쓸 때는 간접 목적어를 먼저 누구누구에게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뭐를 나중에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뭐뭐를 먼저 쓰고 싶다. 뭐뭐를 먼저 말하고 싶다. 그러면 그 맨 밑에 요 지금 표에 맨 밑에 나와 있듯이 주어, 동사, 그 다음 직접 목적어 뭐뭐를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뒤에 누구누구에게 라고 할 때는 전치사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to나 for나 of 이 전치사들 가운데 하나를 쓰고 뒤에 목적격,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써야 되니까 목적격을 써서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어순을 써야 되는데 간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직접 목적어를 나중에 써야 하는데 직접 목적어를 난 먼저 말하고 싶다 그러면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그리고 나서 뒤에 전치사 to나 for나 of 가운데 하나를 쓰시고 목적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예문을 한번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I will send 나는 보낼 거야. send가 보내다죠. You an email you 너에게 an email 이메일을 앞에 있는 you가 누구누구에게니까 간접 목적어죠. 이렇게 간접 목적어를 먼저 써주시는 겁니다. 너에게 an email 이메일을 직접 목적어죠. 이메일은 근데 이걸 나는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싶다. I will send an email. 난 이메일을 보낼 거야. 누구누구에게를 나중에 쓸 거면 반드시 전치사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to you, to를 붙여야 됩니다. 여기 왜 to냐? to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향하여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go to school 그러면 학교로 가는 거죠. send 보낸다 그랬으면 누구를 향해서 이 이메일을 보내는지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낸다, send라는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할 때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to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She cooked me dinner. 그녀가 요리해 주었다 me 나에게 dinner 저녁 식사를 me 누구누구에게를 먼저 쓴 거죠. 나에게 저녁 식사를 요리해 주었다. 디너를 먼저 쓰고 싶다면 she cooked dinner. 그녀는 저녁을 요리해 주었다. for me.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준 거죠. 나를 향해서 to me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요리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녁을 만들어 준 겁니다. cook이라는 동사 요리를 해준 거죠. 나를 향해서 요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줬죠. 그러면 for를 붙이는 겁니다. 아까 위에 send는 보내다 그러면 누굴 향해서 보낼지 방향이 필요하니까 to me, to you 라고 했지만 요리하다 라는 말은 누굴 향해서 요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거죠. for me 라고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they asked her some questions. 그들은 물었다 her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죠. some questions 몇몇 질문들을 네, her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몇몇 질문들을 직접 목적어를 나중에 썼죠. 나는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싶다. They asked some questions. 그들은 몇 가지 질문, 몇몇 질문들을 했다. of her. 네, 물어보다 ask 일 때만 이제 of를 사용합니다. 그녀에게, 그녀에 관하여 그래서 of, ask일 때만 of를 쓰고
나머지는 to나 for를 사용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이런 의미일 때는 to를 쓰시고 누구누구를 위하여 뭔가를 한다. 그때는 for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 But I gave you pocket money. 그래서 you, 너에게 간접 목적어를 먼저 써주시고 그 뒤에 있는 pocket money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누구누구에게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pocket money, 직접 목적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나는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싶다. 용돈을 먼저 쓰고 싶다. pocket money를 먼저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I gave pocket money to you.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you 앞에 to를 쓰는 건 gave, 주다 라고 하는 건 누구, 상대방이 필요한 행위죠. 누구에게 줄 건지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를 써서 너에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ut I gave pocket money to you.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래 문장대로 이제 간접 목적어를 먼저 써서 다시 바꿔보시면 But I gave you pocket money. 내가 주었다. 간접 목적어 너에게 pocket money. 용돈을. 그 다음 찾아야 될 말은 어제라는 말이죠. Yesterday라고 하면 되겠죠. But I gave you pocket money yesterday. 그 다음 해야 될 말은 그렇지 않니? 확인하는 거죠. 내가 줬잖아. 그렇지 않니? 이제 상대방에게 동의나 확인을 구하는 말인데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Didn't I?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 끝에 붙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을 하는 의문문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부가 의문문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서문 뒤에 덧붙여서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을 구하는 그런 의문문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평서문 뒤에 붙는다고 했으니까 평서문은 항상 주어 동사로 시작하죠. 주어 동사 그러면서 뒤에 동사 주어 이렇게 짧게 덧붙는 이런 의문문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표가 좀 복잡해 보이실 텐데요. 네, 이 파란 부분이 평서문입니다. 평서문 주어는 뭐뭐이다. 이 빨간 부분부터가 이제 평서문 뒤에 덧붙는 이제 부가 의문문인데요.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평서문은 주어, 그 다음에 동사는 뒤에 동사가 나올 텐데 동사는 비동사, 그리고 비동사가 아닌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동사 앞에는 조동사가 올 수도 있죠. will, can, 동사의 의미를 보태주는 조동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뒤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부가 의문문에도 비동사나 조동사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주어 평서문 부분에서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가 나왔다면 그럼 부가 의문문에 일반 동사를 또 쓰는 것이 아니라 do나 does나 did를 시제와 인칭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현재 시제다 그러면 do를 써주시면 되고 현재 시제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다 그러면 does. 앞문장이 과거였다 그러면 di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주어를 써주시면 되는데 그 앞에 평서문에 나왔던 주어를 써주시되 대명사로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평서문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텐데 동사가 만약 비동사나 조동사다 그러면 부가 의문문에 이제 동사를 비동사나 조동사를
그대로 써주시고 앞에 평서문의 동사가 만약 일반 동사다? 그러면 뒤에 부가음문에다가는 do나 does나 did를 인칭과 시제에 맞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뒤에다가 앞에 나왔던 주어를 대명사로 이제 써주시면 부가음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앞에 평서문이 만약에 긍정문이면 뒤에 부가음문은 부정으로, 반대로 앞에 평서문이 부정이면 뒤에 부가음문은 긍정으로 서로 긍정, 부정이 반대가 되게 써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많이 복잡하죠? 네, 설명은 많이 복잡하겠지만 예문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수월하실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You are hungry. 너는 배가 고프다. 여기까지가 평서문이죠. 여기 동사를 보니까 are, 비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부가의문문의 동사도 바로 비동사 are를 써주시고 앞에 are, you are hungry. 이거 긍정문이니까 긍정이니까 뒤에는 부정으로 그래서 are not 줄여서 aren't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부가의문문에 부정형을 쓸 때는 반드시 추각형 줄임말로 써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re not 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aren't 이렇게 줄인형으로 추각형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발음 때문입니다. aren't you? 이게 훨씬 편하죠. are not you? 네, 발음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you are hungry. 너는 배고프다. aren't you? 그렇지 않니? 네, 부가의문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Jane can speak English. Jane은 영어를 말할 수 있다. 이 동사를 보니까 can. 네, 여기 can 조동사가 있네요. 그쵸? 네, 동사의 의미를 보태주는 조동사 can. 조동사가 있을 땐 부가의문문의 동사도 바로 조동사를 떠주시면 되는데 can 긍정이니까 뒤에 부가의문문은 부정으로 cannot 줄여서 can't. 그 다음에 Jane 앞에 주어 Jane은 3인칭 단수 여자죠. 그래서 대명사로 바꿔서 she, can't she? Jane can speak English, can't she? Jane은 영어를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ike knew about this. Mike는 알고 있었다. 이것에 대하여 knew. 요거 일반 동사죠? 네. knew. know의 과거형이죠. know, knew, known. 네, know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Mike는 알고 있었다. 이것에 대하여. 네, 앞이 일반 동사면 뒤에 부가의문문은 do나, does나, did를 쓰는데 knew는 과거형이니까 did를 쓰고 앞이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did not 줄여서 didn't. 그다음 Mike는 3인칭 단수 남자니까 대명사 he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Didn't he? Mike knew about this. Didn't he? 마이크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Didn't he? 그렇지 않냐? 그 다음 I am not late. 난 늦지 않았어. Am I? 그렇지? 네. 여기 동사 am 비동사죠? 그럼 부가의문문에 동사도 비동사 am을 쓰시면 되는데 앞이 am not 부정이니까 뒤에는 긍정으로 am 이렇게 써주시고 주어는 그대로 I am not late. Am I? 난 늦지 않았어. 그렇지? 그 다음 Sam will not go with us. Sam은 우리랑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여기 will 조동사 쓰였죠. will. 근데 will 뒤에 not이 붙었으니까 부정입니다. 그럼 부가의문문은 조동사 will 긍정으로 써주시면 되죠. Sam은 3인칭 담수 남자니까 he. Sam will not go with us, will h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Jack and Mary didn't do their homework. 잭과 메리는 didn't do their homework. do가 동사고 부정문 만드느라고 didn't, did에다가 not을 붙였습니다.
과거형인 거죠. 하지 않았다. 그들의 숙제를. 네. didn't do 일반 동사고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부정이죠. 그러면 이제 긍정으로 일반 동사 과거형이니까 did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Jack and Mary 3인칭 복수죠. 그들. they 주어를 they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Jack and Mary didn't do their homework. Did they? 그렇지 않니? 네, 이렇게 해서 평서문 뒤에 덧붙여서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을 구하는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우리 문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내가 어제 너에게 용돈을 줬잖아. 그렇지 않니? But I gave you pocket money yesterday. 여기 gave 이거 일반 동사고 시제가 과거형이죠. 그리고 긍정입니다. 일반 동사고 과거형이니까 did를 쓰되 앞이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did not 줄여서 didn't. 주어는 그대로 I죠. Didn't I? 그렇지 않니? 네, 확인을 하는 거죠. But I gave you pocket money yesterday. Didn't I? 네.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네, 맞아요. 하지만 책을 사는데 그것을 이미 썼어요. 이 말은 You're right, but I already spent it buying book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문장은 중간에 하지만, 그러나 라는 말, 접속사를 중심으로 앞뒤에 두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but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but 앞에 있는 문장은 맞아요인데 이 맞아요 라는 말은 바꿔 표현하면 주어가 안 나와 있죠? 바꿔 표현하면 당신이 옳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이게 주어고 옳다 이게 동사인 거죠. 그래서 you 당신이 그다음 right이 옳은 이란 말입니다. 옳은 올바른 동사가 아니죠. 형용사죠. 옳은 올바른. 그래서 형용사 앞에다가 비동사를 써주셔야 옳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ou의 비동사는 are, you are right. 네, you are를 줄이면 you are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You are right. 당신이 옳다. But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장 네, 책을 사는데 그것을 이미 썼어요. 여기 주어가 나와 있지 않는데 주어는 나는 네, 책을 사는데 그것을 썼어요. 나는 썼어요. 이게 주어 동사죠. 그래서 I spen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spent라는 말은 원래 원형은 spend가 소비하다, 쓰다 라는 동사인데 불규칙 변화형에서 나왔었죠. spend, spent. 네, 익숙하신가요? 네, spend의 과거형 spent 나는 썼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목적어 뭘 썼습니까? 그것을 이제 그것이라는 건 그 용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I spent it 나는 그것을 썼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은 이제 뭐 하는 데 썼습니까? 책을 사는데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책을 사는데 네, 정답을 알려드리면 뒤에다가 buying book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살펴보시면 spend가 쓰다, 소비하다인데 spend 뒤에 시간이나 돈을 이제 쓰고 목적어로 쓰고 그 다음에 ing 동사의 ing를 붙여주시면 뭐뭐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쓰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pend, 시간, 돈, 그 다음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쓰다. 그래서 I spent it, 나는 그것을 썼다. buying에다가 ing를 붙여서
buying books. 책들을 사는데, 뭐 한 권을 샀다면 a book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 권을 샀으면 books. buying books. 나는 책을 사는데 그것을 썼다. 그 다음 남아있는 말은 이미 라는 말, 이미, 벌써. 이전에도 나왔었죠. 지금 여기는 긍정문이니까 alread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긍정문일 때는 already, 부정문이나 의문문일 때는 주로 yet을 쓴다고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you are right, 당신이 맞다, 엄마 말이 맞다, but I already spent it buying books. 하지만 나는 책을 사는데 그것을 이미 썼다. 네, 오늘 나온 표현들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제 너에게 용돈을 줬잖아. 그렇지 않니? 여기 보면은 하지만 내가 줬잖아. 요게 주어 동사죠. 하지만은 접속사고 but I gave. give의 과거형 gave. 뭘 줬습니까? 용돈을 pocket money. pocket money. 그 다음 너에게 간접 목적어라고 했었죠. 너에게 간접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 뭐뭐를 을보다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gave 뒤에다가 I gave you pocket money. 내가 너에게 용돈을 줬다. 그래서 이제 you가 간접 목적어고 pocket money는 직접 목적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근데 직접 목적어를 먼저 써주고 싶다. 그러면 pocket money를 먼저 쓰고 그 다음 너에게 주는 행위는 상대방이 필요하죠. 네, 누구한테 줄 건지 상대방이 있어야 줄 수 있죠. 그럴 때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를 써서 to you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I gave pocket money to you. 네. 근데 이제 오늘 나온 표현대로 다시 간접 목적어를 앞에다 써서 I gave you pocket money. 내가 너에게 용돈을 줬다. 그 다음 어제 yesterday. 그 다음 그렇지 않니?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는 부가 의문문. 뒤에다가 didn't I?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앞에 이제 I gave가 일반 동사죠. 그리고 과거형이고 긍정입니다. 그러면 did에다가 붙여서 didn't I?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 gave가 일반 동사고 과거형. 그래서 did. 앞이 긍정이니까 부정어로 didn't. 주어는 그대로 I. 조금 복잡하겠지만 자주 연습하시고 영어 문장을 자꾸 만들어 보시고 입으로 표현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 다음 맞아요. 하지만 책을 사는데 그것을 이미 썼어요. 네, 여기는 하지만 이라는 요 접속사 앞뒤로 두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라는 말은 당신이 옳다 이런 말이죠. 영어는 꼭 주어가 있어야 문장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표현되지 않은 주어를 찾아서 꼭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you right, right이 옳은, 올바른 이란 형용사인데 앞에다 비동사 are 이렇게 써주셔서 you are right, 당신이 옳다. 줄이면 you are right.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책을 사는데 그것을 이미 다 썼어요. 주어는 나는이죠. 나는 썼어요. I spent. spend의 과거형 spent. spend, spent, spent. 그 다음 뭘 썼습니까? 그것을 it. 그 용돈을 썼다는 말이죠. I spent it. 그 다음 책을 사는데 라는 말은 이제 buying books. 네. spend, 시간, 돈, ing 이렇게 써서 ing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쓴다.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I spent it buying books. 나는 책들을 사는데 그것을 썼다. 그 다음 이미 라는 말은 already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are right, but I already spent it buying books. 네, 그래서 오늘 간접 목적어 그리고 부가 의문문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처음 등장했는데 많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자주 표현하고 영어를 말씀하시다 보면 차츰 익숙해지실 겁니다. 다음에 또 이제
간접 목적어나 부가 의문문이 나오면 제가 다시 익숙해지실 때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표현들 연습 많이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번 에피소드의 복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